아까 여기 산소린이 맞아요. 여기 이제 제가 PPT를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을 예쁘죠? 제 사진을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쭉 뒤에도 사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 산소린이 사진으로 넣었는데 좀 이 사진을 약간 어둡게 해서 흐릿하긴 하지만 여러분 좋은 감상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다 이렇게 10대, 20대 쭉 찍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인터넷해가지고 이것도 저기 누구죠? 소탕년 4살 예쁘죠? 여기 원장님이죠. 여기 나 어렸을 때 알았어? 여기 우리 예쁜 선생님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그다음 여기 우리 최 실장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실력이 있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수업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커가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이제 쭉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육시키고 또 출산시키고 이러다가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노년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어디 평화생활 자기 인생을 100%라고 하면 몇 프로까지 산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1%? 1%밖에 안 살았어? 아직 완전 얘기해. 점수 주세요. 몇 프로 산 것 같아요? 15%? 30%? 30%? 그러면 또 원주경 선생 몇 프로 산 거야? 30%? 네, 다 성화쌤 특이하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에서 30%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한 60%까지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로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전체 인생에서 보면 많이 이루고 뭐 하고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지난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이제 스타트 해서 초반에 온 상태 이제 하루로 치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노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강의가 재미가 없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노년이 곧 나의 미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이 많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보건소 사업에 가서 여기 정민지 선생님이랑 매일 이제 교육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 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90세세요. 네, 나이 많죠. 저 할아버지는 이제 70대시고 저 할머니도 90대, 저 할아버지 70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인생 스케줄을 봤을 때 거의 80, 90% 그렇게 산 세대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황혼기가 실질적으로 길어졌어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이제 무슨 노인이면 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노인이라고 하면 여러 관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지표나 뭐 국가 간의 통계 지표 비교 이런 걸 할 때 보면 보통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뭐 영올드, 미들올드, 올드올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 노인은 60에서 74세. 그래야지 지금은 이 정도 나이 뭐 60에서 74 이런데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은 또
싫어하시고 하여튼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해야지 75세에서 84세 정도가 이제 노인, 그 다음에 85세 이상이면 고령 노인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제가 목이 좀 이게 감기도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데 2주가 넘어도 감기가 안 돼요. 노인으로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하잖아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랑 고령 사회 이런 게 무엇인가 이런 좀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는 저기 보면 에이징이잖아요. 고령화하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표를 65세로 했을 때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는 이미 이제 고령이 많은 사회 에이지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4%, 65세 이상이 14% 이상의 사회고 초고령 사회 그러면 완전 이제 많은 거지. 20% 이상. 걱정이죠. 이렇게 되면 밑에는 열심히 일할 이제 고령 사회 이렇게 많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고 젊은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노인들을 뒷받침해야 되는 세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젊은이들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이제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점들 많이 있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언론 등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빨리 너무 진행되고 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많이 이제 봤을 거고 이제 2008년에 10.2%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18년에 14%를 예상하고 있어요. 14%면 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이미 사회가 나이가 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2026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때까지도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고령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노인들이 되게 많이 되면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지도 않았고 곧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막 관심을 많이 안 가져도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지 않았고 평균 연령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노인들한테 가서 그러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회예요. 아프면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본인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만 죽었으면 하는데 못 죽어. 의술이 너무 발달했어. 여러분들이 안 나와, 안 닿죠. 가슴이 안 나는데 가서 보건소 가서 들어보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들이 아직 젊으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나이가 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지만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90노인 근데 90노인의 아들이 생각해봐요. 90노인의 아들이 70대 아니면 65세 이런 거야. 같은 노인인 거지. 네, 그런 사회가 되니까 이제 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이제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처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평균이 신장 165야. 그러면 65세 되면 그 나이를 현희쌤 막 웃네. 왜 웃나? 165인데 65세 넘어도 165가 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 나이만 해도 제 20대 때 키보다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추간판이 이쪽 되기 때문에 걱정돼. 아직 현희쌤 아직 작아질 날이 아니야. 더 작아지면 또 추간판 이쪽은 되게 신장이 감소해요. 골다공증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골절이 쉬워요.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이런 생각이 되고 관절도 맨날 관절 아프다고 하죠. 예전에는 무슨 케토톡 이런 선정 같은 거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관절약, 뭐 관절 통증 이런 거. 그런데 다 관절이 탄력성도 손실되고 마모되고 그래서 뭐 기염도 생기고 통증, 염증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오고 근육
근육은 확실하게 변하죠. 근육은 이제 근육량 완전히 감소하고 탄력 없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글리코겐, 이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훈련이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쭉 설명할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그런 교정과나 이런 쪽은 많이 안 보겠지만 이제 부설과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보게 되는 과에서는 그냥 노인들의 특성이 딱 그렇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으로 좀 살펴보면 순환기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심장이 수축력이 약하대요. 근데 심장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근력은 적어지고 사이즈는 원래대로이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육 수축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거기에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혈관이 경화되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기죠. 그 정도에. 그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능력도 저하가 돼요.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게 많이 잘 생겨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세를 옮긴다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호흡기계를 보면 폐활량 감소하죠. 그래서 이 폐활량 감소하니까 운동이나 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자주 쉬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기도도 퇴행성으로 변화하니까 이 비강 점막이나 이런 데에서 분비물도 감소되고 분비물이 감소되면은 어떤 저항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분비물에서 나오는 살균 작용 이런 것이 감소가 되고 방어 능력 같은 게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 혈관계가 힘이 많이 가니까 활동을 막 증가할 경우에 호흡곤란 같은 거 노인들 쉽게 올 수 있는 거 이런 게 변화할 수 있고요. 소화기계는 뇌뢰수 감소하고 그래서 마치 갈수록 짜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음식 같은 것도 맛을 못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후각이 저하돼서 냄새도 잘 못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액 감소로 구강건조증 같은 게 많이 되고 소화 능력 떨어진다. 맨날 이희영 원장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배가 안 고픈데 우리 직원들은 5시만 되고 맨날 배가 고프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 능력이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드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심 때 먹고 일 3시간 하고 나면 너무 배고파. 그래서 간식을 좀 싸주면 좋겠는데 어제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야. 배고픈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못 느끼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민요기계. 이제 심장의 추가 기능도 저하돼.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아침에 저녁에 밤 늦게 라면 먹고 잤어. 이제 아침에 퉁퉁 붓는 정도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자도 되지만 전 먹고 자도 안 돼. 네, 그렇고 또 방광 용량에도 생기고 근육에도 이상이 생겨서 이제 어머니들 세대 보면 뭐 요실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 웃다가도 샌다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뇨 신뇨의 문제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각이 잘 안 돼. 또 지금 마려운지 안 마려운지 이런 것도 지금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지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제 생식기계. 여러분이 생식기계 지금 완전히 활발할 때도 노인이 되면 폐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평균 50살이 여자 폐경이에요. 저도 곧 폐경이 되겠구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한 1년, 2년 선배 중에 이미 폐경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난소가 수축이 돼, 여자 놈에는. 그래서 난자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 호르몬이 감소하고 유방도 평평해지고 요즘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슴이 이제 완전히 평평해서 할머니들
브레이드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평평해져요.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 남자 노인 같은 경우는 음경이나 고환의 크기가 감소해. 그 다음에 전립선은 비대돼.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그런 거 막 많이 선전하잖아. 그런 게 생겨요. 그러나 여기 남자는 생성 능력이 소실되잖아. 없잖아. 정자의 생성 능력은 충분해. 남자는 끝까지 생성 능력이 충분하대. 그래서 노인이 돼도 애를 가질 수가 있어. 여자를 젊으면. 근데 내분비계로는 성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뭐 인슐린 분비, 코티졸 분비 이런 거 다 감소되는 호르몬 감소되고 이제 피부는 이제 팔, 다리 이런 데 피하 지방이 굉장히 감소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팔다리 뭐 근육량 소실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데 두툼하게 잡히잖아요. 피하 지방 있어서. 안 잡혀? 다?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이렇게 피부 스킨만 이렇게 잡아 당겨져요. 근데 이제 피하 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이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죠.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얇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 게 두두둑 떨어지는 피부가 그냥 옷을 벗어보면 거기에 그 건조해서 떨어진 것들 막 묻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감소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머리카락 숱이 많으신 분은 지금은 많다고 그럴지 몰라도 이게 아주 큰 행복이야. 머리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많은 건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백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름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게 피부의 변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하는 속도 이런 거가 10 내지 15% 늦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계단을 이렇게 잘못 봤어. 그러면 넘어지려다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니까 그 위험한 그런 곳은 가다가 넘어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균형이나 자세, 동작, 평형 유지 능력 이런 게 다 감소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에서도 다 변화가 있죠. 그러면 색의 식별 능력이 저하가 돼. 이 색이 저 색인가 저 색이 이 색인가 헷갈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더 밝은 색과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이게 흐릿한 파스텔 톤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시력이 저하가 되고 눈 다들 지금 원장님들 보면은 다 눈 시력 저하됐죠. 안 보인다. 야 불 좀 잘하게 해. 이런 거는 다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트 잘 조절해. 저도 막 직원이 나이트 잘 조절 안 하면 이러는데 그런 거. 명암에 반응하는 것도 저하가 되고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적응 어려워서 여러분이 원장님들 진료할 때 라이트를 아주 잘 맞춰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다음에 눈물이 생성 감소돼요. 눈물이 잘 뻑뻑하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도가 빨리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근육이 탄력이 소실되잖아. 그래서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이 먹어서 쌍꺼풀 수술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처진 근육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면 아프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귀에서 어떤 들린 정보를 만약에 뭐 화장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화장실이라는 의미 내가 가서 뭐 배변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스위치가 확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늦어.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기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 앞에서 이런 신체적 변화가 쭉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되겠죠. 위축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지. 예. 자기가 젊었을 때 마음은 20대 같아요. 저도 지금 40대지만 내가 대학생 때 20대 때 초반에 직장생활 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근데 몸은
변화했으니까 그 갭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변화에 대해서 뭐 예정이나 기분의 변화 같은 것도 쉽게 오고 자아 존중감 같은 것도 쉽고 불만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가 노화 현상이 되면 의미가 아닌 삶의 의미를 좀 잃거나 노화 현상의 순영 이게 이제 이렇게 내 인생에 지금은 이렇게 가는 중이구나 노화로 가는 중이라는 거를 순응해야 되는데 그런 걸 순응하지 않으면 오는 우울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증 그래서 노인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이런 불안감이나 불만족을 많이 느끼는 거는 일단 직접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보다 뭐 명사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러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이런 게 생기면서 불만족을 많이 느끼게 되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주도를 해서 보살피고 이끌어가고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고 집안에서 어떤 주도적인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나 이런 데로부터 이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도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회사 퇴직 지금 우리 정년이 한 55세잖아요. 일반 회사.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뭐 55세면 노인은 전혀 아닌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정년을 하게 되니까 일자리를 얻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면 교우 관계도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또 놀 수 있는 그 사회적 관계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에 나오면 여기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도 안 다니게 되고 집에만 있고 하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 축소가 되고 뭐 수입원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절망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배우자나 친구 사별로 허무하고 절망, 고독감. 저희 어머니가 84세인데 형제가 원래 저희 어머니 통해서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제 엄마가 둘째인데 첫째, 셋째, 넷째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 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난번에 갔을 때 엄마가 자기 굉장히 고독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변에 형제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 없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저런 사별로 인한 그런 허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독감 그런 게 좀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구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오늘 살펴볼게요. 이제 구강 점막 그래서 구강 점막은 조직학적으로는 상피가 위축되고 상피 돌기가 덜 뚜렷해지고 결합 조직 세포 증식 감소돼서 점막 하부 탄력이나 지방 같은 게 감소해요. 구강 점막도.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는 표면이 건조하고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 치료할 때는 미러에 간간히 물을 묻혀서 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석션은 계속 뭐 서브큐 같은 거 할 때 석션을 계속 하다 보면 입안이 건조해서 굉장히 아파요. 창백하고 그 다음에 얇고 치은의 점물도 감소되고 그래서 이렇게 민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초연료 감소로 인해서 조직의 탄력이나 재생력 이런 것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이나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감소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서브큐를 하고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20, 30대 여러분이 당했을 때는 한 3, 4일 되면 이제 안 아프죠. 근데 노인들은 일주일 이상 때까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안 낫고. 치아나 이제 치주 조직 살펴보면 치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자주 보니까 아주 다 도모돼가지고 편편해져 있죠. 이가 거의 제로 디그리 이런 경우 많고 범람질 투과성 감소되고
그다음에 열구에는 이제 부직산물 침투해서 변색돼 있고, 그다음에 치아 색상도 노랗게 변색되고 투명도가 소실되고, 그래서 노인되면 이제 색상이 누렇고, 그다음에 2차 상아질 형성으로 치수강이 75세경에는 거의 소실이 돼요. 그리고 치아를 그 엑스레이 찍어서 보면 이렇게 펄프 있는 곳이 아주 가늘게 돼 있다거나 막혀 있다거나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노화된 치수로 인해서 이가 부러져서 이 정도 부러지면 너무너무 시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시려. 그리고 프랩을 해도 안 시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의 결석, 스톤 같은 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백악질 두께가 증가하고, 이런 게 이제 치아와 치아 조직에 나타나는 변화고요. 타액선의 변화로는 타액 분비율 감소하는 거, 그래서 구강건조증 좀 많이 생기고, 이제 건조하면 좀 뭘 먹거나 삼키거나 이럴 때 다 불편해요. 그 다음에 점막에서 통증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혀에 그런 하얗게 하는 설태들이 증가하고, 그러면 구취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후식증이나 침주질환 증가하고, 진균성 기회 감염 같은 게 이제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염에. 그 다음에 이제 약물로 인한 구강건조증. 할아버지 할머니들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이 기본적으로 서너 개씩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인해서 구강건조증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어요? 네.